안녕하세요. RLM을 활용한 유저 프로파일링과 개인화 추천 발표를 맡게 된 송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 중에서 유저 프로파일링, 추천 프로덕트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특정 프로덕트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다수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how보다는 what을 전달하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는 LLM을 활용한 이라고 되었지만 전통적인 로직을 활용한 프로덕트들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전반적인 목차인데요. 저희 데이터 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바로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팀 소개입니다. 저희 데이터 팀은 100명 정도의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사를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먼저 직군별로 간단히 하는 일을 소개해 드리면 데이터 엔지니어와 백프론트 개발자 분들은 로그를 수집하고 사내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십니다. 그리고 서빙 업무도 하고 계시고 분석가 모델러 분들은 데이터 분석, 유저 프로파일링, 머신러닝 프로덕트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자와 어시스턴트 분들은 기획, 법률 검토, 라벨링, AI 성능 평가 업무를 하고 계시고 디자이너 분들은 UI, UX 디자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팀원들이 이런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면 뒤에 발표 있을 프로파일링이랑 추천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유저 프로파일링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프로파일링이란 유저의 행동, 특성 데이터에 대해서 각 유저의 특성, 성향 등의 정보를 찾아내어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분석, 모델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유저 프로파일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유저 프로파일링은 되게 다양한 프로덕트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5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링 프로덕트들은 카카오 본사 데이터도 활용하지만 제한적으로 공동체 데이터도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UFO입니다. 유저 파인딩 오퍼레이션이고 UFO는 유저들에게 관심사 업종에 해당하는 UFO 카테고리를 태깅하고 스코어링하는 프로덕트입니다. 아래 예시가 저 표가 최종 결과물인데요. 유저별로 어떤 UFO 카테고리가 할당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0과 1 사이의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프로덕트이고요. 해당 유저를 보시면은 음식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약간 생활이 좀 편리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유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FO는 총 6개의 축과 730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별로 평균적으로 100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태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축은 관심사, 서비스 업종 같이, 라이프 축 같이 다양한 축이 있고 먼저 관심사 I축 같은 경우는 유저의 관심사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하나의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카테고리는 게임, 패션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 P축 같은 경우는 유저의 관심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산업군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태깅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주차, 세탁 같은 예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다 보면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태깅을 해서 유저별의 관심사를 분류하는 내용이고 대표적으로는 이사나 아니면 군 입대 같은 경우도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FO 카테고리는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아래 예시처럼 패션을 예시로 들었을 때 패션 그 하위에 여러 가지 또 카테고리들이 있고 또 각각의 카테고리 하위에 여성 패션, 남성 의류, 스포츠 의류 같은 또 하위 카테고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UFO 결과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 태깅인데요. 유저 행동 로그에 있는 저런 아이템 또는 서비스 카테고리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관심사인지 어떤 산업군인지에 대해서 태깅을 하는 작업인데 이 태깅은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하기도 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태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왼쪽에는 정답색 태깅, 아래는 이제 크로스 태깅이라 되어 있는데
정답셋 태깅은 최소 단위, 즉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태깅을 하는 걸 정답셋 태깅이라고 하고, 아이템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해서 태깅하는 것을 크로스 태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태깅을 통해서 아이템이 남지 않는 로그거나 저희가 모든 아이템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아이템을 태깅할 수 없을 때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타 테이블을 만든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메타 테이블을 실제 유저 행동 로그에 조인을 해서 타임 디케이 로그 카운트 기반으로 스코어링을 진행을 합니다. 아래 표를 예시를 보시면 해당 유저가 광고 지면에서 어떤 아이템을 클릭을 하고, 그럼 그 아이템 클릭을 한 그 아이템이 실질적으로 앞에서 만든 어떤 UFO 카테고리냐를 조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 테이블을 이제 유저와 UFO 카테고리로 그룹 바이를 해서 로그 카운트를 해서 스코어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전사에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룰 베이스 모델인데 생각보다 성능도 좋고 설명 가능성도 되게 높은 프로덕트라서 전사에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광고 추천과 타겟팅에 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유저가 직접 입력한 성연령 정보도 존재하는데 왜 추정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미입력 케이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유저가 입력을 했더라도 실제 성연령과 다른 유저의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도 추정 결과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정 결과 생성 과정은 간단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분류 모델을 만들어서 성별과 연령을 분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처의 경우는 다양한 유저 행동 상태 로그를 이용해 피처를 만든 뒤에 유저가 직접 입력한 성연령을 라벨로 해서 서비스별로 잘 맞는 모델들에 대해서 분류 모델을 만들어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도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이는 카카오 서비스 유저 위치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유저 위치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아래처럼 6개 정도의 프로덕트를 생성하고 있고,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빈 방문 지역은 유저의 위치 정보 데이터를 장기간 집계해서 최빈 방문 지역을 최대 N개 생성하는 프로덕트이고요. 주 생활 활동 지역 추정 같은 경우는 유저가 카카오맵에서 직접 등록한 집, 회사를 라벨로 해서 부스팅 모델로 분류 모델을 만든 뒤에 유저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정확도는 95%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별 방문 지역인데요. 수백 개 로컬 카테고리를 M개의 목적으로 단순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 같은 목적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목적별로 방문 지역을 로그 카운트 기반으로 스코어를 만들어서 유저별로 지역, 목적, 스코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렌드 랭킹인데, 트렌드 랭킹은 카카오맵에서 최근 이제 핫한 장소들을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프로덕트이고요. 다양한 로직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 방문자 수 데이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들에 대해서 요일 시간대별 예상 방문자 수를 추정해서 혼잡도를 예측한 뒤에 유저에게 직접 제공을 하고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POI 추정인데요. POI는 이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유저의 위치 정보나 다양한 행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유저가 실제로 방문했을 법한 장소를 추정을 하는 프로덕트입니다. 다음은 유저 페르소나 DB입니다. 카카오의 전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속성별로 유저 페르소나와 유저 페르소나 이유 등을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덕트인데요. 아래 예시 테이블을 보시면 유저별로 어떤 속성이 있고 인풋이 있는데, 그 인풋은 이제 유저의 다양한 행태 로그 또는 유저 프로파일링 결과 등 다양한 정보가 있고, 요걸 이제 LLM에 넣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아웃풋은 특정 페르소나, 왜 이런 페르소나를 생성했는지 이유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 생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이제 실제 저의 예시인데요. 어떤 유저의 성 연령과 같이 넣어주고, UFO에서 스포츠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 유저다라는 결과와 그 외에 다양한 행태 로그, 클릭 로그, 결제 로그, 이용하는 서비스 등의 정보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LLM에 넣어주고 LLM을 통해서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아까 앞선 표처럼 유저의 페르소나와 이유, 또 스코어 같은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다인데요. 판다는 앞서 이전 프로덕트와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앱에서 만들어내는 프로덕트입니다. 최근에 카카오에서 카나나라는 AI 앱을 런칭을 했는데,
꼭 하나하나 앱에서 유저들이 발화하는 발화 로그를 분석을 해서 유저에 대한 정보를 뽑는 그런 프로덕트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초기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확정된 건 아니고 아래 예시 결과물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예시 결과물처럼 주로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프로파일링해서 결과물을 텍스트 형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에서는 현재 실험하고 있는 게 간접적인 추론 그리고 직접적인 추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수 유치원 등하원 시간 알려줘 라고 LLM에 유저가 발화를 했다면 단순하게는 직접적으로 이 유저는 전 유치원 등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저희가 갖고 있는 유저 프로파일링 정보를 LLM에게 제공을 해준다면 단순하게 유치원 등하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치원생 자녀를 둔 어머니다 라는 프로파일링 결과를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성 과정은 주로 대화를 세션별로 구분한 뒤에 유의미한 발화를 필터링을 한 뒤 LLM 프롬프팅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로직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 LLM 프롬프팅을 통해서만 생성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저 프로파일링 사용처인데요. 유저 프로파일링의 경우 타겟팅, 추천, 데이터 분석, 지표 모니터링에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전사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유저 프로파일링 프로덕트를 만드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잘 결과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좋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거는 두 가지인데 안정적인 결과를 생성해야 되고 잘 알려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결과 생성을 위해서 저희는 서빙 모니터링 등의 어떤 기술적인 접근으로 안정적인 서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프로덕트의 멤버가 아니라 외부 멤버에게 피어 리뷰를 받아서 이 결과가 정말 저희가 목적에 맞는 결과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검토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 해서 법률이나 개인정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리기 위한 부분에서 대시보드나 문서를 통해서 크루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사내 데이터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서 사내 크루들이 접근하기 쉽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잘 만드는 노력뿐만 아니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좋은 프로덕트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천 프로덕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하고 있는 추천 프로덕트는 크게 5가지인데요. 이모티콘 추천, 오픈 채팅 추천, 쇼폼 추천, 다음과 함께 테이블 추천, 카나나 관심사 선톡입니다. 바로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세부로 지금 많이 생략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모티콘 추천입니다. 이모티콘 추천은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유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처럼 특정 키워드를 작성을 했을 때 그 키워드에 매핑되어 있는 이모티콘들이 있는데 그 이모티콘들이 이제 랭킹이 되어서 추천이 되어지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하단부 그림처럼 유저가 이모티콘 창에 들어가지 않고 작성만 해도 바로 호버링이 되는 그런 기능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추천은 실시간 추천이 필요하진 않아서 배치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추천은 유저에 대해서 개인화 추천, 세그먼트 추천이 나가는 게 아니라 유저 키워드별로 개인화 추천 또는 세그먼트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유저는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키워드를 많이 쓰는 유저이다 보니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개인화 추천이 나가고 만수무강 같은 잘 쓰지 않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세그먼트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별로 추천이 나가는 게 아니라 유저 키워드별로 추천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천 로직입니다. 전반적인 추천 파이프라인은 일반적인 추천 파이프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소싱을 한 뒤에 추천을 하고 그에서 후보군을 생성, 랭킹, 후처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서빙을 한 뒤에 노출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고요. 서빙할 때는 개인화 추천, 세그먼트 추천, 기본 추천 크게 3가지의 종류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로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후보군은 키워드별로 서비스에서 이모티콘 추천 풀을 매핑을 해주셔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군 풀은 잘 만들어져 있고 요거를 밑에서 바로 랭킹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화 추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로직을 사용을 하고 있고 세그먼트 추천, ALS, MAB 등의 로직을 통해서 랭킹을 한 결과를 RRF를 통해서
합친 다음에 서빙을 하고 있고요. 세그먼트 추천의 경우는 유저 세그먼트를 만든 뒤에 세그먼트별로 세그먼트와 키워드별로 현재 MAB로 랭킹을 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는 남녀를 먼저 구분한 뒤에 각각에 대해서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그먼트 만들 때는 먼저 이모티콘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 인베딩 벡터를 만든 뒤에 이 인베딩 벡터를 어그리게이트 해서 유저 인베딩 벡터를 생성을 하고, 그 유저 인베딩 벡터를 K-means 클러스터링 하여 세그먼트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 추천은 단순하게 MP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ost Popular 이모티콘을 추천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후처리 같은 경우는 주로 서비스에서 요구해 주시는 비즈니스 로직들이 있어요. 그런 로직들을 마지막 단에 후처리를 해서 최종 랭킹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노출 로직은 실시간으로 처리가 필요한 로직들이 있는데, 요거는 서비스의 서버 단에서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모티콘 맥락 추천인데요. 이 맥락 추천은 이모티콘 추천과 이모티콘 추천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추천입니다. 그리고 맥락 추천은 유저가 아래 그림처럼 어떤 발화를 했을 때 답장을 유저가 작성하지 않음에도 이모티콘으로 바로 답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초기 서비스라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점이 있느냐? 이모티콘 맥락 추천에서 필요한 점은 트리거와 반응 키워드의 매핑 결과인데요. 먼저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키워드라 함은 상대방의 발화인데요. 반응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모티콘 키워드가 정해져 있는데,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것들이 반응 키워드이고, 이 반응 키워드가 나오면은 좋을 법한 그런 상황, 그런 맥락에 해당하는 발화, 상대방의 발화가 트리거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키워드와 반응 키워드에 매핑된 결과가 있으면 유저가 상대방이 트리거 키워드를 작성을 했을 때 저희가 반응 키워드로 이모티콘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매핑 결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매핑 결과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 첫 번째는 텍스트 인베딩입니다. 텍스트 인베딩을 통해서 반응 키워드가 유사한 트리거 키워드를 찾아내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나 브런치 등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반응 키워드와 유사한 키워드를 찾아서 이게 요 반응 키워드의 트리거 키워드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LLM을 통해 생성도 했는데요. 반응 키워드를 인풋으로 넣어서 이런 반응 키워드로 답변을 할 법한 상대방의 발화, 즉 트리거 키워드를 생성해줘 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결과를 수동 검토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트리거 키워드와 반응 키워드의 매핑 결과를 만들었고, 이걸 이용해서 반응 키워드 이모티콘 추천, 즉 맥락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픈 채팅 추천입니다. 오픈 채팅 추천은 오픈 채팅 탭에서 하단으로 내려다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1배치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 추천 로직도 여타 다른 추천 로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데이터를 소싱하고 추천을 하고 서빙하고 노출하는 과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로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군 생성이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로직이 있습니다. 먼저 오픈 채팅 추천을 할 때 오픈 채팅 중에서 추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채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필터링하는 로직이 있고, 이 부분은 LSTM으로 분류 모델을 만들어서 필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기 콘텐츠 예측인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서 해당 오픈 채팅 방의 CTR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오픈 채팅 추천 후보들이 CTR을 예측하고 그 CTR이 높은 후보들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군을 만든 뒤에 랭킹을 진행을 합니다. 랭킹에서 개인화 추천은 ALS, MA 등의 모델로 랭킹을 하고 있고, 다음은 성연령 세그먼트 추천입니다. 세그먼트 추천을 할 때는 성연령별로 위에 만든 ALS 결과를 어그리게이트해서 세그먼트에 인베딩을 만들어서 이와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콜드 유저 추천인데요. 콜드 유저 추천은 최근 며칠 동안 사용이 없는 유저들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프로덕트이고, 이 부분은 성연령 세그먼트에서 상위 인기 있는 채팅방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출은 실시간으로 처리가 필요한 노출에 대해서 처리하는 로직입니다. 쇼폼 추천입니다. 쇼폼 추천은 초기 서비스인데요. 쇼폼 추천은 배치와 실시간 업데이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폼 추천 로직도 다른 추천 로직과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은 실시간 추천이 있다는 점인데요. 추천 풀을 만들었을 때 실시간으로 리트라이벌 해서 랭킹하고 후처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쇼폼 추천 로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아이템 풀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 풀에서는 다양한 로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기 아이템이나 신규 아이템 등을 통해서 풀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풀을 생성한 뒤에 후보군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 후보군을 생성할 때는 다양한 리트라이벌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있고 이는 실시간도 있고 배치성 리트라이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리트라이벌을 통해서 후보군을 추출한 다음에 랭킹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초기 서비스이다 보니 모델링을 하기 어려워서 RLF를 통해서 랭킹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리트라이벌을 통해서 만든 결과를 RLF로 합친 뒤에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에는 후처리를 통해서 필요한 후처리를 진행한 뒤에 노출을 하고 노출 또한 실시간 로직이 필요한 로직들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값의 테이블 추천입니다. 다음 값의 테이블은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게시글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내용인데요. 추천 로직을 적용한 뒤에 CTR이 3배가 상승하고 클릭 로그가 4배가 상승하는 등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추천 결과는 10회치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값의 테이블 추천 로직입니다. 다음 값의 테이블 추천에서 추천 풀을 생성하고 있는데 생성 풀에는 룰 베이스와 ML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유저가 과거에 이미 소비한 게시글을 필터링하거나 노출하기 적절하지 않은 게시글에 대해서 필터링하는 등의 로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랭킹은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개인화 추천에서는 텍스트 기반의 CBF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CBF는 이제 컨텐츠 베이스 필터링 모델이고 유저가 소비한 과거 게시글과 유사한 게시글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성연령 세그먼트 추천 결과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결과를 RLF를 해서 최종적으로 개인화 추천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연령 세그먼트 기반에서는 유저의 CTR, 유저 수, 최신성 등을 고려해서 각 게시글별로 스코어링을 하고 있고 각 게시글별 스코어링을 소팅을 해서 탑 K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추천의 경우는 성연령 세그먼트에서 20대 여성에 대한 결과를 기본 추천으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마지막 후처리에는 크게 두 가지 로직이 있는데요. 다양성을 추가하는 다이버시티 로직, 그리고 유저가 이미 노출이 되었으나 클릭을 하지 않는 그런 지속성으로 클릭을 하지 않는 게시글에 대해서 랭크를 낮추는 다운랭크 로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로직을 통해서 후처리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서빙을 하고 서비스 분들이 노출을 하고 계시고 실시간 로직이 필요한 부분에선 서버가 노출에 대한 로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카나나 관심사 선톡은 유저 프로파일링과 LLM을 로직에서 활용했기에 조금 더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발표자의 현재 담당 업무이기도 합니다. 먼저 카나나는 오른쪽 화면처럼 최근에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인데요. LLM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LLM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AI 서비스들을 앱 내에서 제공하는 그런 앱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카나나 선톡은 카나나 앱에서 나나방에서 유저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건데요. 많이 사용해 보셨을 챗GPT처럼 그런 LLM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유저가 먼저 말을 걸었을 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저에게 먼저 말을 거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실제 저희 팀원분의 사용 예시인데요. 팀원분은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아이브의 최근 데뷔곡이 어떤 이름인지 아시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고 유저가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해서 LLM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LLM이 먼저 말을 거는 기능이 선톡이라고 할 수 있고 해당 선톡을 통해서 유저의 관심사를 잘 파악한 뒤에 개인화된 메시지를 발송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선톡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리마인더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9시에 날씨를 알려줘 같이 반복되는 일정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주는 기능이고 앱 내 기능 추천은 앱 내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유저들이 모르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에서 이런 기능을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소개하는 기능입니다. 대화 맥락에 관련된 선톡은 유저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약속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 약속과 관련된 선톡을 먼저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이번 발표 내용인 관심사 선톡은 유저가 관심 있을 법한 내용을 먼저 말을 걸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나나 관심사 선톡은 유저가 관심 있을 법한 주제에 대해서
먼저 제시하는 기능인데요. 아래 예시처럼 손흥민 선수가 최근 LAFC로 이적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또는 혹은 여름철 서울 근교 피서지가 궁금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먼저 유저가 관심 있을 법한 내용을 찾은 뒤에 말을 거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유저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라는 내용의 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전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나나 관심사 선택의 목적은 앱 사용성을 유지하고 앱을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유저에게 쉽게 먼저 말을 걸어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이런 개인화된 경험을 통해서 유저가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더 많이 한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프로파일링 할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현재 카나 관심사 선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심사 선톡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희도 초기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는 추천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추천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유저와 아이템, 그리고 그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유저밖에 없었습니다. 카나나 앱 유저는 있지만 이 유저들에게 관심사 선톡을 할 법한 아이템도 없었고 아이템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랙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그렇다면 아이템은 검색어나 뉴스로 유저에게 선톡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터랙션은 없지만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유저 프로파일링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 유저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낸 뒤에 선톡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나나 관심사 선톡 발송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처럼 유저가 특정 관심사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관심사에 해당하는 뉴스 추천 풀이나 검색어 추천 풀에서 관심사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뽑은 뒤에 이걸 이용해서 선톡을 생성해서 유저에게 발송을 하고 있고 이 선톡은 발화를 유도하는 선톡일 수도 있고 너지 UX처럼 유저가 답변을 하지 않고 클릭만으로도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선톡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검색어와 뉴스를 추천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을까요? 추천 아이템, 즉 선톡 소조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관심사 선톡에 대해서 유저가 답변을 했을 때 LLM이 답변하기 적절한 형태의 선톡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저의 관심사에 타겟팅 가능해야 했고 유의미한 발화를 유도하면 더 좋겠다라는 조건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검색어와 뉴스였습니다. 그 외에 뉴스 이외의 컨텐츠나 퀴즈 상식과 같은 후보군도 있었는데 저희의 선톡 소재 조건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관심사 선톡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나나 관심사 선톡 생성 배치 파이프라인인데요. 전반적인 추천 파이프라인과 유사합니다. 추천 아이템 풀을 생성을 하고 추천을 한 뒤에 유저에게 언제 어떻게 발송을 할지 최적화해서 발송 일자와 시간을 정한 뒤에 유저에게 발송을 합니다. 네, 바로 추천 아이템 풀을 어떻게 생성을 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어 부분인데요. 검색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유저 프로파일링 결과를 이용을 해서 검색어를 직접 생성한 뒤에 검색어 풀에 누적을 해서 쌓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동 생성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검색어 가베지 컬렉터의 경우는 검색어를 누적해서 사용하다 보니 유저들의 피드백이 좋지 않은 경우나 생성된 지 오래됐으나 유저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오래된 검색어들을 삭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통해 검색어를 생성하고 있는데 유저 프로파일링 결과 중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LLM에게 넣어주고 이를 통해서 유저가 관심 있을 법한 검색어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검색어를 만든 뒤에 풀에 누적을 하고 있고요. 이 검색어 풀 같은 경우는 전체 유저에 대해서 풀도 만들기도 하고 유저별로 만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LLM 검색어 생성기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생성 LLM은 프롬프팅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프롬프팅으로는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로라를 통해서 파인 튜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필터링 LLM은 생성된 검색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검색어가 있는데 이런 검색어들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제거 로직은 다양한 로직을 통해서 똑같이 생성된 검색어, 즉 비슷한 검색어들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하는 로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서 좀 이해를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유저 프로파일링인데요. 해당 유저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있고 손흥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유저인데요. 요 프로파일링 된 결과를 LLM에게 넣어주면서 유저가 흥미 있을 법한 검색어를 생성해 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아래 결과가 생성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생성을 하다 보면은 비슷한 검색어가 생성되면은 저희가 중복 제거 로직을 통해서 제거도 하고 마지막 카카오 TV 하이라이트처럼 브랜드가 멘션된 경우 이런 경우도 필터링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LLM으로 검색어를 생성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발생한 문제들을 생성 시에도 프롬프팅을 통해서 생성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필터링 LLM을 통해서도 필터링을 해서 삭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크게 아래 7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최신성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검색어 자체에 대해서 약간 정보가 부족한 검색어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크워드 쿼리는 말 그대로 그냥 이상한 검색어를 생성하는 경우이고요. 브랜드 멘션은 말 그대로 브랜드가 검색어에 멘션된 경우 필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인포는 특정 유저에게 좀 국한된 또는 소수의 유저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검색어들을 필터링하고 있고, 멀티 토픽의 경우는 LLM이 생성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의 유저 프로파일링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의 토픽이 아닌 다양한 토픽에 대한 검색어가 생성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인이나 불법적인 내용과 관련된 검색어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LLM으로 검색어를 생성한 뒤에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평가는 크게 휴먼과 LLM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휴먼의 경우는 여러 명이 평가를 한 뒤에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LM 평가의 경우는 생성 시 사용한 LLM보다 더 좋은 성능의 LLM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최대한 그 평가 결과가 휴먼 리뷰가 유사하도록 프롬프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하나는 단일 평가, 그다음 비교 평가인데요. 단일 평가의 경우는 해당 검색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영일로 평가를 하고, 비교 평가의 경우는 2개의 모델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 더 흥미로운지 등의 기준을 통해서 윈루즈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델이 무엇인지 찾는 평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LLM 검색어 생성한 뒤에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템풀 생성에서 뉴스풀 생성인데요. 뉴스 같은 경우는 최신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인기 있는 뉴스를 가져와서 뉴스풀을 생성하고 바로 추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추천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만든 추천 아이템 풀을 통해서 후보군을 생성한 뒤에 랭킹을 하고 후처리를 해서 최종 추천 결과를 만듭니다. 후보군 생성의 경우는 다양한 리트라이버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BM25와 센텐스 버트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BM25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토크나이저로 토크나이징을 해서 명사형 단어들을 추출한 뒤에 블랙 키워드를 제거합니다. 그 뒤에 BM25를 통해서 각각의 검색어 또는 뉴스에 대해서 BM25 스코어링을 하고 상위 스코어 탑 K에 대해서 리트라이브를 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센텐스 버트인데요. 센텐스 버트를 통해 유저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센텐스 버트로 임베딩을 하고 각각의 아이티메이터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텐스 버트인데요. 센텐스 버트를 통해서 유저 프로파일링 텍스트 데이터를 임베딩해서 유저 임베딩을 생성을 하고 아이템에 대해서 임베딩도 생성한 뒤에 이제 시밀러리티를 구한 뒤 가장 유사도가 높은 탑 K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랭킹인데, 랭킹은 저희가 유저 피드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ML 모델을 생성하지는 못했고 RRF를 통해서 랭킹을 하고 있고, 앞서 만든 후보군 생성을 통해서 만든 결과들을 RRF를 통해 합쳐서 랭킹을 매기고 있습니다. RR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RF 스코어링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델로 만든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합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론인데요. 각각의 모델의 스코어링의 스케일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순위의 숫자를 이용을 해서 랭킹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예시처럼 분자가 1이고 분모가 그 모델의 순위 숫자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위가 낮으면 그 순위의 수치값이 크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게 되고 RLF 스코어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처럼 손흥민 관련된 내용은 둘 다 1이기 때문에
1이란 RRF 스코어가 나오고, 강아지 산책하는 법 같은 경우 이제 순위가 3이기 때문에 이제 3으로 들어가서 최종 RRF 스코어가 0.5가 나와서 이 두 가지 결과를 합쳐서 최종 RRF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처리인데요. 후처리는 다운링크와 셔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운링크의 경우는 유저가 최근에 받은 그런 선톡과 유사한 선톡을 발송하는 것을 좀 지향하기 위해서 유사한 경우 랭크를 하락하는 로직입니다. 다음 셔플은 예를 들어서 월화수에 유저에게 선톡을 발송을 한다면 월요일에 발송한 선톡과 최대한 다른 내용의 선톡을 수요일에 발송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과 다른 내용을 금요일에 발송하는 것처럼 최대한 비슷한 내용의 선톡이 연속적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순서를 섞는 그런 로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송 최적화 부분인데요. 발송 최적화는 발송의 횟수를 정하고 정해진 횟수대로 유저별로 발송 요일과 시간을 정하는 로직입니다. 발송 횟수의 경우는 유저의 피드백 로그를 이용해서 룰 베이스드로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송 요일과 시간은 린 UCB와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유저별로 발송 요일과 시간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린 UCB의 경우 암, 피처, 리워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피드백 로그가 부족하다 보니까 밴드인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고, 암 같은 경우는 월요일 9시처럼 요일과 시간을 함께 합쳐서 하나의 암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처는 유저 정보나 유저 앱 활동 로그, 아이템 정보를 통해 피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리워드는 선톡을 수신한 뒤에 특정 시간 이내에 유저가 확인을 한다면 성공적으로 발송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1, 0으로 라벨링을 해서 리워드를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리그레션 모델을 만든 뒤에 UCB를 구하고 이 UCB가 큰 요일과 시간에 대해서 발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린 UCB를 통해서 각 암별로 UCB를 구했다면 이제 이 UCB에 대해서 어떤 UCB를 선택할지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발송 시 예를 들어 일주일에 선톡을 2번 발송을 하고 하루에 최대 1번만 가능한 제한 조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이 유저에 대해서 적절한 암을 선택하기 위해서 각 요일별로 최대의 UCB를 갖는 암을 선택한 뒤에 탑2를 선택하면은 저희가 이 유저에게 어떤 요일에 몇 시에 발송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황이 조금 복잡해져서 일주일에 3번 보낸다, 그리고 하루에 1번이 아니라 하루 최대 2번을 보낼 수 있다 등의 상황이 복잡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란 선형 계획법이고, 제약 조건과 목적 함수 모두 선형인 경우 목적 함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파이썬 패키지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 수식이 앞선 유저의 예시인데요. x가 0, 1로 발송을 하냐 마냐고 p가 UCB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정 UCB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x를 구하고 싶고, 각 x는 일주일에 최대 3번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수, 금 동안 하루에 2번, 최대 2번이라서 저런 수식이 나오고, 이런 수식을 만든 뒤에 파이썬 패키지에 넣어주면 어렵지 않게 유저별로 최대 UCB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나나 관심사 선톡 발송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초기 장표인데 이 장표를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선톡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나나 관심사 선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레슨런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LLM으로 생성한 로직은 역시나 신경 쓸 것들이 많았는데요. 생성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생성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과 다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LLM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생긴 형태의 프로덕트다 보니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유저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할 것인가, 또는 이 프로덕트의 기능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정보를 너무 디테일하게 제공하게 되는 경우 유저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광고처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타 추천 프로덕트와는 다르게
한 번에 한 개의 아이템이 추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저의 관심사 타겟팅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천과 다르게 정말 유저가 관심사가 있을 법한 내용을 선톡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고민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